다음으로 전속입니다. 예, 전속. 우리가 전기력선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Q쿨롱에서는 몇 개의 전기력선이 발생합니까? 엡실론분의 Q개입니다. 보세요. 전기력선 E는 엡실론분의 Q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기 중에서 1쿨롱이다. 그럼 몇 개일까요? E는 Q는 1이고요. 엡실론은 얼마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 그랬죠. 공기 중에서 엡실론 제로니까.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1100억 개의 전기력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1100억 개. 너무 많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1쿨롱이 있을 때 거기에서 1100만 개도 아니고 1100억 개의 전기력선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굳이 1100억 개를 놓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쿨롱에서 1100억 개의 전기력선이 발생하지만 실제 한 개의 전속이 흐른다. 고 가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으니까 계산하기 힘들다. 간단하게 전속의 개념을 만든 거죠. 실제 흐르는 것이 1쿨롱에서는 1개입니다. 그럼 10쿨롱에서는 10개, 100쿨롱에서는 100개, 0.1쿨롱에서는 0.1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쿨롱에서 전속의 개념은 Q쿨롱에서 Q개의 전속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량과 전속은 똑같은 Q죠. 같습니다. 전기량과 전속은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전속보다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선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 최종 밀전화 밀도를 했던 것처럼 전속에서도 밀도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전속은 Q쿨롱과 같지만 전속 밀도는 D라고 합니다. D. 여기서 밀도는 선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 최적전화 밀도 중에 뭘까요? 만만한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은 면입니다. 면전화 밀도요. 그래서 D는 면분의 전기량이에요. 면적분의 전기량. 그러면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개념이에요. 전속미터 D는 S분의 면적분의 전기량이고 단위는 쿨롱/제곱미터를 사용한다. 그런데 얘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D는 S분의 Q인데 만약에 9라면 뭐였어요? 9의 면적은 4πr 자승이죠. Q입니다. 4πr 자승분의 Q. 이것과 유사하게 생긴 것이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전개의 색이 있죠. 전개의 색이 뭐다? 4π 엡실론 R 자승분의 Q예요. 여기서 우리가 4π R 자승이 9 면적이라고 그랬죠. 9의 건널비라고 그랬습니다. 4π R 자승이 S예요. S. 따라서 여기에 엡실론 한번 곱하면 2에다가 엡실론 곱하면 약분이 되죠. 그러면 4π R 자승분의 Q, 즉 전속 밀도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뭐다? D는 2에다가 엡실론을 곱한 거. 단위는 쿨롱/제곱미터. 제가 전기자기학에서 전개 E가 중심이 된다 그랬죠. 주인공이라 그랬죠. 왜? 첫 번째 우리가 전기력선에 우리가 전하의 힘,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F는 뭐요? E에다가 Q 곱한 겁니다. F는 QE.
두 번째, V는 뭐였어요? V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이 dr인데 간단하게 뭐다? 2r이었죠. 2r. 지금 나오는 개념 D는 뭐다? D는 엡실론입니다. 즉 힘과 전위와 전속 모두 전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 E가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거죠. 네. D는 엡실론 E였어요. 엡실론 E. 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속밀도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제가 있는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보세요. 1쿨롱에서 나오는데 전속선이 나올 수도 있고 전기력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속선 개수는 몇 개? 1쿨롱에서 전속선 개수 몇 개? 1개. 1쿨롱이니까 1개. 전속선은 전기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기력선. 실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몇 개? 엡실론 분의 Q에서 앞에서 제가 했었죠. 공기 중에서면 엡실론이 엡실론 제로가 되고 8.85 곱하기 15 마이너스 12승 하면 얼마나 된다? 1.1 곱하기 15의 11승 약 1100억 개가 됩니다. 전속선의 개수를 묻는지 전기력선의 수를 묻는지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것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다가 전속 물었는데 전기력선 물었는데 전속선 이렇게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에 의한 전개와 전입니다. 앞 시간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전개를 구할 때는 어떤 공식으로 구했느냐? 앞에서 맨 처음 전개를 얘기할 때 쿨롱의 법칙에서 F는 QE, E는 Q분의 F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 다음 V는 어떻게 구했느냐? V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E dr 이런 식으로 앞에서 구했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가우스 법칙에 의한 전개와 전이, 즉 앞에서 배운 가우스 법칙 있죠. 가우스 법칙으로 우리가 E를 구하고 앞에서 쿨롱 법칙을 구했는데 지금 가우스 법칙으로 E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전위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때는 구해서 구전할 때 이 공식을 적용했고요. 지금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면전한 밀도, 선전한 밀도 이런 것들을 모두 배웠기 때문에 구뿐만 아니고 선, 면 이런 것들 모든 경우에 전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생긴 형상에 따라서 면인지 선인지 군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안 하시면 힘들어요. 첫 번째, 무한, 평면.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이 무한면에 의한 전개의 세기. 무한면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그에 따른 전위이고요. 두 번째, 구. 세 번째, 선. 전나가 선에 분포되어 있을 때. 네 번째로, 기타, 쌍극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구해봅니다. 근데 그 공식은 똑같아요.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 뭐예요? 가우스 법칙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가우스 법칙은 N은 E, S는 엡실론 분의 Q이다. 따라서 E는 어떻게 돼요? E는 엡실론 S분의 Q가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전기의 세기를 이 공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엡시론은 유전율, S는 면적, Q는 전기량인데 이 Q를 우리가 보세요. Q는 선진화 밀도에 의하면 람다 L, 면전화 밀도에서는 뭐 로우 S, 최적전화 밀도에 의해서는 로우 V의 V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면전화 밀도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엡실론 S 곱하기 S, 면전화 밀도 곱하기 면적을 통해서 전기량 Q를 대입하고요. 선전하다 그러면 선전화 밀도 곱하기 길이를 통해서 전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D 전속 밀도를 했죠. 전속 밀도가 쿨롱/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쿨롱/제곱미터인데 쿨롱/제곱미터 전체 전기량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뭐가 비슷해요? 로우 S 혹은 시그마 도 면전화 밀도와 똑같이 지금 둘 다 단위가 쿨롱/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D하고 로우 S 면전화 밀도를 똑같이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왜? 단위가 같고 전기량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도 있다. 요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첫 번째 무한면에 의한 전기와 전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면에 의한 전개와 전인데 이거 말 한마디 그 단어 하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무한 면에 의한 전개입니다. 이거 첫 번째 무한 도체 표면입니다. 무한 도체 표면. 두 번째 무한 평면 혹은 평판. 무한 평면 혹은 무한 평판. 세 번째 무한 평면 사이예요. 무한 평면 사이. 이것이 지금 보세요.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돼요. 도체 표면, 무한 도체 표면, 무한 평면 혹은 평판. 얘는 무한 평면인데 사이가 돼요. 사이. 그림으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한 도체 표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기력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나가요. 얘 전기력선이에요. 전속선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가요. 무한 평면, 평판은 평평한 이런 판입니다. 판이기 때문에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한 평면 사이는 이렇게 돼요. 얘가 평면이니까 면전화 밀도가 플러스 로에스 마이너스 로에스, 면전화 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로에스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발생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칭 있죠? 명칭 그 다음에 그림 확실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무한 도체 표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무한 도체 표면이니까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 없죠. 도체 표면이니까 지구라 생각하시고 지구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지 안쪽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안쪽으로는 그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E는 엡실론 S분의 뭐다? Q라 그랬죠. Q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S분의
전기량, 전하량 Q는 앞에서 전하 밀도 할 때 이렇게 보세요. 면적과 밀도 시그마 곱하기 면적이죠. 전기량은 면적과 밀도 곱하기 시그마, 면적과 밀도 시그마 곱하기 면적하면은 전기량이죠. 예. 시그마는 S분의 Q니까 Q는 시그마 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약분하니까 얼마?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돼요. 쿨롬퍼 제곱미터. 엡실론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도체 표면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엡실론분의 시그마. 공식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구도체 표면과 동일해요. 보세요. 이는 엡실론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뭐예요? 면적분의 전기량이죠. 면적 얼마예요? 9라면. 얘가 지금 일반 도체 표면을 했는데 그 도체의 면적이 9라면 4파이 R의 제곱이죠. 얼마? 4파이 엡실론 R 자수면 Q.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전체 전기량 Q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하 밀도 시그마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 그래서 무한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는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된다. 예. V는 어떻게 돼? V는 우리가 V는 ER이라고 했던 것은 구도체일 때였죠. 구도체일 때 계산해 보니까 V는 ER 혹은 ED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개와 전위 사이는 뭐다? 전개가 뭐 전위 밀도죠. 전위 경도죠. 그래서 이는 V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EDL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E가 얼마요? 엡실론분의 시그마 DL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에서부터 임의 지점 R까지요. 네. 이것이 전위를 구하는 일반적인 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보면 어떻게 돼요? DL이니까 엡실론분의 시그마 R이죠. 네. R부터 마이너스니까요. 이게 무한대부터 R까지인데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 어떻게 해요? R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요 위치가 바뀌어요.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R가 무한대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 엡실론분의 시그마 무한대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시그마 R 하면 무한대가 붙었죠. 예. 무한대 붙었고 얘는 R이니까 얼마? 결과적으로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즉 전개는 엡실론분의 시그마, 전위는 무한대. 뭐가? 무한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와 전위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무한평면판. 무한평면판에서 E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엡실론 S분의 Q입니다. Q인데 지금 무한평면판은 무한도체 표면과 다른 것이 뭐냐면 전기력선이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양쪽으로. 어떻게? ES분의 시그마 S인데 엡실론 S분의 시그마 S인데 양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임의의 지점의 전기의 세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따라서 E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E 엡실론분의 시그마. 무한평판은 양쪽으로 전기력선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일반 도체 표면과 비교했을 때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E 엡실론분의 시그마 볼트 퍼 미터가 됩니다. V는 어떻게 될까? V는 똑같이 적분해 보세요. 이거 적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죠? 전위 V는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무한평면판에서 전개는 E 엡실론분의 시그마, 전위는 무한대가 됩니다.
세 번째, 무한평면 사이예요. 무한평면 사이. E는 epsilon분의 epsilon S분의 Q에서 지금 무한평면 사이도 보시면 한쪽으로만 가죠. 그래서 도체 표면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따라서 얘는 무한 도체 표면과 마찬가지로 epsilon분의 시그마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epsilon분의 시그마. 전개는요. 그런데 전위는 다 같진 않죠. V는 지금 무한평면 사이는 전위가 어디냐? 마이너스 D에서 0까지예요. 즉 우리가 무한 도체 표면이나 무한 평면은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무한대부터 R까지인데, 무한 평면 사이는 어디? D에서부터 0까지, 거리가 D에서 0까지입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D에서 0까지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0에서 D까지 EDR이고 0에서 D까지 얼마? 엡실론분의 시그마 D야 하면은 그럼 R만 곱하면 되죠. 엡실론분의 시그마 D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무한평면 사이에서 전개는 엡실론분의 시그마, 즉 무한 도체 표면과 같고, 전위는 무한도체 표면과 무한평면 판에서는 전위가 무한대였는데 지금 무한평면 사이에서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엡실론분의 시그마 곱하기 D가 됩니다. 엡실론분의 시그마 곱하기 D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얘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한평면 사이 있죠. 이 뒷부분에서 콘덴서로 나옵니다. 콘덴서. 이거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한평면 사이가 콘덴서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콘덴서에서 정전 용량을 구할 때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우스 법칙에 의한 전기와 전위에서 무한면에 의한 전기와 전위를 공부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구도체에 의한 전기와 전위입니다. 구도체는 이것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일반 구 혹은 점, 구전화 점전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얘는 뭐 크게 할 필요 없을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니까. 두 번째로는 동심구가 있습니다. 동심구. 네. 두 번째는 동심구. 구 안에 구가 들어있는 거야. 얘도 자주 나오고, 세 번째 얘는 공식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도체 내 전하가 분포 가정입니다. 가정. 즉 구도체는 구도체인데 우리가 앞에서 도체 내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도체 내, 구도체 내에 전하가 분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개와 전위가 됩니다. 그래서 구점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러한 여기에 Q쿨럼이 있을 때, 동심구는 뭐냐면 이런 구가 있는데 이런 구를 이러한 구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동심구고요. 도체 내가 전하가 분포하는 것은 얘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전하가 분포하고 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점에서의 전개와 전위는 했죠. 얼마요? 1번에서 V는 얼마? 2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 볼트 퍼 미터. V는 얼마요? V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 볼트입니다. V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9에서는 전개와 전위가 이렇게 구해진다. 앞에서 한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동심구에서는 우리가 2장 처음에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전 유도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얘 반지름 A고요. 얘 반지름 B고 얘 반지름 C입니다. C일 때 정전 유도 현상이 내가 여기에 플러스를 줬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여기에 뭐가? 마이너스가 유도됩니다. 마이너스가 유도.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플러스가 유도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플러스 Q. 이 부분 플러스 Q. 이 부분에는 마이너스 Q. 다시 이 부분에는 플러스 Q의 전하가 유도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2장 첫 시간에 했던 정전 유도 현상이에요. 플러스 Q 주면 마이너스 Q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개 E는 동일해요. E는 9니까 동일합니다. V가 문제인데 V가 보세요. 이 지점의 전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 의한 전위는 4파이 엡실론 A분의 Q. 이 지점에 의한 전위는 4파이 엡실론 B분의 Q. 이 지점에 의한 전위는 4파이 엡실론 C분의 Q예요. 그런데 얘는 플러스 Q, 얘는 마이너스 Q, 얘는 플러스 Q죠. 따라서 4파이 엡실론 분의 Q로 묶으면 얼마?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케이블 있죠. 케이블 보면은 굴이 있고 절연체 있고 뭐 다시 피복으로 시스 있고 여러 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와 유사하게 실제 전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뭐 위에 뭐가 있고 이렇게 덮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하고 동심구예요. 동심구는 전개는 이렇게 동일한데 전위는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한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유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도체 내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가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실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유도하는 것은 제가 교재 수록을 해놨습니다. 너무 그냥 공식만 딸랑 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좀 혼란스러우실까봐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에 유도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유도 과정 중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것은 9의 최적을 얘기한 것이고 그 내부의 전하와 전체 전하 비율을 가지고 구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부의 전개는 내부의 전개입니다. 내부의 전개. 얼마? 4파이 엡실론. 지금 반지름이 A, 반지름 A라고 했을 때 A 세제곱분의 반지름의 세제곱분의 얼마? Q고요. RR. 내부의 그 길이 R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는 어떻게 돼요? 외부는 내부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고 외부는 똑같아요. 똑같죠? 내부가 문제지 외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9점 혹은 동심과 동일합니다. 4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럼 전위는 더 복잡합니다. 맨 끝에 있는 공식 보시면 4파 엡실론 A분의 Q에 2분의 3 마이너스 2A 자승분의 R의 제곱 볼트. 그래서 뭐 공식의 형태를 외워주시거나 뭐 유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조금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개 분포도입니다. 전개 분포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식으로 했을 때 공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보세요. 실제 우리가 도체 내부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간이고요. 표면입니다. 전개가 어떻게 될까? 전개. 도체 내부의 전개는 0이죠. 도체 내부 전개는 0이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왜? 외부에서 E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니까 이 구 내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는 어떻게? 표면 전위와 내부 전위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등전이라서 전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내부 전위와 표면 전위는 같고 여기에서 V는 4파 엡실론 R분의 Q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부에 전하가 균이라고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는 조금 전에 썼던 공식 있죠? 공식에 의해서 전개가 이렇게 나타나요. 내부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전위는 어떻게? 등전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않을 때 일반적인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그림도 외워주시고 만약에 내부에 전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공식보다는 이런 그림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공식도 좀 찝찝하시면은 암기해 주시고 그림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개와 전위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했는데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E는 엡실론 S분의 Q 그 공식을 전부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단어 하나하나요. 도체 표면인지 평판인지 평판 사인지 구인지 점인지 구하고 점은 똑같습니다. 예. 이 구가 가까이서 보면 구인데 멀리서 보면 점이에요. 그래서 구전화 점전화는 똑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구하고요. 동심구도 틀려져. 그 다음에 내부에 전화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공식 다 외웠는데 그런 부분이 헷갈려 가지고 바른 걸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공식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우스 법칙만 잘 적용하시면 즉석에서 유도가 되는데 암기해서 적용하실 때 그 상황 있죠. 그 단어 하나하나 그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 돼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